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26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입니다. 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다들 알겠지만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컨셉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든 각 장르에 맞는 중요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방법, 이 컨셉으로 읽어봐라 라고 하는 걸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나다 세 세트가 제시됐는데 여기서 시하고 수필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 분석, 분석이란 말도 어려우면 시를 어떻게 읽을 건지, 자, 항상 상수 변수를 먼저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상수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 간에 시적인 화자와 시적 대상에 따른 정서 반드시 있다. 시적인 화자가 시적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태도를 보이며 생각하는지. 자, 그럼 변수는 뭐냐? 처지 상황이다. 오늘은 이 세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즉, 이 변수 처지 상황은 말 그대로 변수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변하느냐? 두 가지 각도밖에 없어요. 즉,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에 주의하고 있는지, 시적 대상의 처지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죠.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을 주되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적 대상의 처지 상황을 주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가 텍스트는 나비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첫 행이 아가로 시작해. 뭐지? 길을 떠난다. 읽어보시고, 근데 돌아온다. 떠났다가 돌아온대요. 근데 요 시어가 중요하겠죠. 까무라쳐. 왜? 정서 관련 시어가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쭉 내려와서 마지막 연에 소수라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위에 공포라는 시어가 나오는데 그 뒤에 밑줄친 어휘 문제가 나와. 시어 문제가. 근데 이 공포는 또 위로 또 올라가 보니까 이 연에서 파란 공포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공포냐? 전쟁, 화약, 연관성이지. 자, 다시 아가가 떠났다가 돌아온다. 근데 공포에 대한 식구가 나오고,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겠죠. 정서 판단의 기준은 지향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네거티브함이 예측되죠. 그리움이 있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그럼 꿈이라는 시험은 왜 나왔겠어요? 밤. 잠이잖아.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왜? 떠났다가 돌아온다잖아. 그럼 자다가 꿈꾸다가 꿈에서 깼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막 돌아와. 꿈.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날개. 날개니까 접고 펴는 거잖아. 아가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가와 나래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비예요. 자, 비유 연관성 중요하다. 상상하지 마라, 연상해라. 모든 시어 식구의 선택과 배열의 원리는 비유다. 연관성이다. 관련성이다. 자, 나 텍스트는 제목이 새입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네요. 새는 노래한다. 그리고 나누어 가진다. 또 블록 설정되어 있네요. 만들지 않고 가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하다. 근데 이 순수를 포수가 겨냥한다. 근데 쏜다. 포수니까 겨냥하고 쏘겠지. 그럼 맞았나 보네. 그래서 피해 젖었지. 상했겠지. 근데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포수는 순수를 겨냥했지만 잡는 건 순수는 아니라는 거지. 나디쿠리죠. 그럼 정서가 환기되지. 자, 그 다음에 수필이 시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즉 인식과 태도.
생각, 표현 구역에 반드시 주의해라. 수필의 필자는 시적인 화자로 처리해라. 자, 까치 소리 반갑다. 뭐 직접 나왔네. 기분 좋다. 효조라고도 부르고 길조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좋다. 기쁘다. 반갑고 기쁘다. 나는 까치뿐만 아니라 까치집도 좋아한다. 까치 반갑다. 까치집 좋아한다. 니은 디귿 거쳐서 비둘기 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그럼 필자는 집을 좋아한다. 리을 아파트 건물이라고 했네요. 사람 장이지 집은 아니다. 인식과 태도. 자, 지금 아침 8시 블라블라.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 블라블라. 그런데 지금 와보니 내 옆에서 까치들이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미나를 하나 생각. 미추친 비음 느꼈었다. 그러나 지금 깨달았다. 예전에 봤던 미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구역이겠죠. 네, 그 다음 소설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박스 쳤는데 앞부분 줄거리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줄거리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귀리집 강제 이주된다. 좌익 모장대 군경 피해 달아난다. 남편의 생사 궁금해하고 귀리집은 궁금해하고 아들 수는 만날 생각에 들뜬다. 귀리집은 궁금해하고 들뜬다. 심리 태도, 성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앞부분 줄거리의 심리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이하의 주요 서사가 될 테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귀리집 지난 글씨체로 뒤에 있어요. 문제겠지. 근데 왜 문제겠어? 이렇게 봐요. 세상 놀랍다. 심리 태도로 나와요. 아래쪽에 지긋지긋한 심리 태도. 다시는 없겠지. 추측성 발언인데 귀리집의 추측성 발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서술자 시점 판단해야지. 3인칭이 예상되네요. 근데 심리 태도가 나타나 있네요. 놀랍다, 지긋지긋한, 다시는 없겠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귀리집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 태도가 주되지 않다면 이거는 초점화 특정 인물의 시각이겠죠. 그걸 예상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일 경우 무조건 귀리집의 성격, 심리 태도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게 이 텍스트의 메인 서사로 직결될 테니까. 귀리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중략도 봐요. 중략 아래 귀리집으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귀리집으로 시작해서 아래쪽 쭉 내려오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누구의 생각이겠어? 귀리집의 생각이지. 그럼 이하 다 누가 보고 누가 생각하는 거겠어요? 귀리집이겠죠. 계엄령이 떨어져 있는 저 제주바다. 그럼 앞부분 줄거리에서 좌익 무장대 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구절이겠죠. 근데 또 이하에 나오는 거 봐요. 귀리집은 바다로 눈길을 돌린다. 이상한 대로잖아. 누가 보고 누가 생각하는 거야. 다 귀리집이죠. 그럼 군경 합동 토벌군에 대한 귀리집의 생각, 귀리집의 심리 태도가 오른편 밑줄친 니은 모리사냥에 대한 귀리집의 생각, 이게 이하 문제의 OX 판단의 모든 근거가 되는 구역일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평대군 수성군 고전소설이네요. 유영 꿈속에서 꿈 하니까 마치 운몽처럼
꿈에 관련된 형식상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 김진사 만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럼 꿈속에서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내용이 메인 서사인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김진사는 편지로 운영과 함께 서궁에 머무는 궁녀 자라는 운영이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계책, 그리고 잠깐 참고로 말하면 계책이란 단어하고 계략이란 단어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계획, 플랜이라는 거지. 어느 날 밤 자란이 제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영한테 전해주는 거겠죠. 꿈속에서 듣는 거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자란의 한 얘기, 욕이 왜 앞부분 줄거리에서 자란의 계책일 테니까 불렀었죠. 내가 한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게 되면, 자, 밑줄친 기억,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남궁 사람들, 서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자란의 계책과 관련되겠죠. 자, 그리고 그 위쪽에 편지도 나왔는데, 앞부분 줄거리, 편지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나왔겠죠. 이래서 앞부분 줄거리 제시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더 중요한. 중략 부분 줄거리 전후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위쪽에 밑줄친 B 고집에 관련된 부분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 글씨체 구역이 있어요. 소옥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구나. 밑줄친 C 의논 문제가 남아있는데, 중략 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어디를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컨셉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시 이렇게 읽어봐라, 소설 이렇게 봐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글씨체 구역에 밑줄친 T, 그리고 비경에 말했습니다 하면서 A 블록 설정되어 있네. 블록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그리고 A 블록이 끝나고 소옥 얘기, 소옥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중략 위쪽에 나왔던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자, 소설은 성격, 심리 태도가 서사 전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모든 문제는 서사적 기능 문제예요. 즉, 예를 들어서 밑줄 쳐 있거나 박스 쳐 있거나 블록 설정돼 있거나 지난 글씨체 구역이거나 모두 서사적 기능이라는 거지. 서사 전개에 기여한다는 거지, 기능을 한다는 거지,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거는 어디에서 비롯된다? 다 성격, 심리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서사 전개에 인물들의 심리 태도에 주의해라. 마지막 세트인데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고전이든 현대든 정서 판단의 기준은 지향성이다. 시어 식구를 외우지 마라. 좋은 단어네, 긍정적이겠구나. 나쁜 단어네, 부정적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시적인 화자가 원하면, 즉 지향하면 나쁜 단어로 인식됐던 것도 그 텍스트 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자, 남것이든 남거든 내 먹으리. 어떻게 하고 나서 남거든 내 먹으리. 지향성. 자, 나 텍스트 배틀 노래라는 건데, 뭐라고 하다가 드리겠네. 지향성. 그럼 중요한 구역이지. 자, 다 텍스트 허난서론이라는 사람이 쓴, 제목은 어려운데 배틀도 배짝인가 보네요. 근데 처량하게라는 시어가 나와. 그럼 좀 예상되지. 결국 누구의 옷감을 데려라. 배 가지고 짰는데 처량한데 누구 옷감을 데려나. 밑줄친 니은 시어 식구 풀이 문제 거쳐서 남들 위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하는 거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처량한 것 같네. 배틀 소리도 삐걱삐걱 처량하게 울리는 것 같네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 해마다 나는 홀로. 그러면 고전시일 경우에 뭘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조화인지 분리인지. 조화일 때는 흥이다, 흥겹다, 즐겁다.
분리일 때는 한이다, 슬프다, 누군가 그립다, 뭐 외롭다 등등의 정서 한디되는. 홀로 혼자 있네요. 그것도 해마다 분리, 한과 슬픔이 좀 한디되는 거죠. 이런 문편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문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